여러분, 제닛 옐런 이러면 미국의 재무장관입니다. 근데 이 재무장관이 말입니다. 야당이 국가 부채 한도를 안 올려주면요, 그냥 이대로라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진다, 이렇게 연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연일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공황처럼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부채 한도를 안 늘려줘서 미국의 디폴트, 그러니까 국가 부도죠. 국가 부도가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요, 정시는 적어도 45% 폭락하고요, 일자리는 최대 830만 개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나선 겁니다. 국가 부채 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이거 결국은 말입니다. 연방정부가 또 야당과 협상을 잘해서 올릴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문제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협상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31조 4,200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이미 연방정부는요 31조 4,600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요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은요 계속 반대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입니다. 공화당은요 부채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긴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뿌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협상이 오늘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요 하원 의장인 메카시 의장을 비롯해서 의회 지도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은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시간은 6월 1일이 디폴트의 X데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6월 1일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G7 회담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 일정을 단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당초대로 5월 17일이죠.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내일입니다. 히로시마로 출국은 하겠지만 남은 일정은 취소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제닛 옐런이 경고하는 것은 어쩌면요 지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위험지수가 더더욱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국가 부도 지표는요 지금 5월 15일 현재입니다. 150.14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미국 1년물 국채 CDS 프리미엄인데요, 이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부도 위험 지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68, 이때보다 더 높고요. 2011년에 그때도 부채 한도 협상이 이렇게 지지부진했을 텐데 그때도 68.26인데 그때보다도 지금 2배 이상 높습니다. 지난 5월 3일에는 151.93까지 올라갔다가요 5월 15일에는 지금 150.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크지요. 아마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크니까 말입니다. 경제기관들도 이러다가 진짜 디폴트를 맞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요. 기술적 디폴트, 다시 말해서 부채 한도 협상을 끝내야 될 시점이 적어도 6월 1일 이전이어야 되는데 이게 맘대로 안 되니까 시장은요. 미리 주가도 폭락하고요. 그리고 고용도 제대로 안 일어나고요.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고요. 이런 전조조짐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전조조짐이 결국은 부채 한도가 높아졌는데도 시장에 타격을 먼저 줬다면 침체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기술적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위험수지가 높다는 거죠. 게다가 제닐 옐린이 말했던 것처럼 디폴트가 3개월 이상 되면 적어도 주가가 반토막 나고요. 여기에다가 실업자가 850만까지 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제연구기관 무디스에서도 말입니다. 디폴트가 실현이 된다면 GDP는 4%가 빠지고요. 실업은 적어도 700만 명 이상이 실업자로 전락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대공황급 침체라는 거예요. 지금 대공황급 침체라는 게 웬만해서 말입니다. 재무장관이 불안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안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만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 난항의 협상이 결국은요. 시장에 기술적 충격파로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시장도요. 지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1.01%가 떨어졌고요. 336.46이 빠져서 33,012.14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해서요. 계속 낙폭만 확대시켰습니다. 이 말은 부채 한도 협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고 자칫 잘못하면 임박할 때까지 계속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감을 그대로 장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대형주 중심인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0.64가 빠졌고요. 26.38이 빠져서 4109.9로 마감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그냥 계속 떨어지다가 장막판에는 더 많이 떨어졌죠. 장막판에 더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불안한 장세가 계속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0.8%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불안한 기세를 그대로 드러냈고요. 22.16이 빠져서 12,344.3.05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장의 불안감이 지금 얼마나 커지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요. 좋은 지표가 꽤나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4월 달에 소매 판매가 0.4% 증가했다는 그런 좋은 소식도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의 소비는 경제 성장률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0.4% 늘어났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요. 출렁출렁 그야말로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직격탄을 날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 불안감은 고스란히 말입니다. 우리 시장으로도 가져올 겁니다. 저는 우리 시장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 시장의 불안감은 아마도 변동성으로 나타날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예, 시장의 참여자가 더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사태도 벌어집니다. 지금 전 고점 대비해 보면 말입니다. 거래 대금도 반토막이 났단 말입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고요. 게다가 우리 시장에는 지금 증권 사기 때문에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차액 결제 거래라는 사기 말입니다. 이 사기가 뭐 차액 결제 거래 CFD가 사기는 아니지만 사기에 활용됐다는 이야기죠. 그 파생 상품이 결국 말입니다. 8종목이 아니라 또 다른 2종목이 지금 나타났고요. 앞으로도 어떤 종목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5월은 주식 다 팔고 떠나라는 그 격언이 지금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저는 위험은요. 점점 불안으로 확대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불안은 결국 말입니다.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있잖아요. 정중동하면서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안정화된 듯 보이는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박스권 장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장세가 계속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만큼 충격의 저는 강도가 세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만큼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투자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시장에 거품을 많이 보는 것보다가 현장에 실제를 많이 보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 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올립니다.